위에 보이시는 이 화살표 지점, 이 바닥이었다는 확신을 더욱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 증시는 기술적 저항에 따른 차익 실현 영향으로 하락 마감됐습니다. 예상보다 상향 조정된 GDP 발표와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가 경제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눈치 싸움을 하면서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도 하락하면서 1290원을 기록했고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년물이 4.27%, 30년물이 4.45%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린 시황에서 약 한 달 전부터 채권 투자가 앞으로 1년 정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CPI나 고용지표, GDP 등의 경제지표 발표 결과가 금리 인상 동결, 내년 초중반 금리 인하 시작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채권 가격이 위에 보이시는 이 화살표 지점, 이 바닥이었다는 확신을 더욱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채 가격이 거의 바닥이라고 예상하고 서학개미 분들이 TMF와 같은 TLT 3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해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자료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금리 인상이 동결되는 시기부터 금리 인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채권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10월 말부터 이 TLT와 비슷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를 매수했다는 내용도 공유해드린 바 있죠. 자, 이번에는 섹터와 원자재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감산 가능성에 상승 중입니다. 금 가격 역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금 가격은 과거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11월 미 증시가 좋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별 주도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만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밀착관리 종목 중 적정주가 아래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해서 투자 비중이 높은 블록도 어제 0.6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적정주가 밑으로 하락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모의투자 수익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여력 가중치가 가장 높은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 가중치가 낮은 종목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자 밀착 뉴스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죠. 3분기 GDP 잠정치가 한 달 전 4.9%보다 높은 5.2%로 발표됐습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서 발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발표한 수치가 바로 잠정치입니다. GDP 발표가 좋은 방향으로 나와줘야 내년 경기 침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징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PC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경기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서 빌 에크먼 관련 뉴스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빌 에크먼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 연착륙이 힘들 거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빌 에크먼 발언의 영향으로 내년 5월에서 3월로 금리 인하 전망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빌 에크먼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은 2029년까지 유지할 예정이었던 골드만삭스와의 파트너십을 12개월에서 15개월 이내에 해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사가 파트너십을 종료하더라도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업에 양도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2019년부터 애플 카드를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발급해 왔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애플의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과 골드만삭스는 파트너십 초기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은 광고에서 애플 카드가 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내부 경영진은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또 애플카드 신청자 대부분이 대출 승인을 받도록 애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골드만삭스 소비자 금융 부분과 손실이 커졌다고도 전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 판매율이 둔화되면서 서비스 부분 의존도가 높아져서 빠르게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새 파트너사로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거론되었습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신용 점수가 낮은 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 대출을 제공하고 앞서 애플 신용카드 프로그램 입찰에서
골드만삭스와 경쟁해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세일즈포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87.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동일했고 주당 순이익은 2.1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2016년 이후부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쭉 상회하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매출의 예상치와 실제 실적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3분기 판매 매출 수치입니다. 회계분기 20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매출도 20억 달러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올 초부터 주가가 70% 정도 상승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 대비 호실적이었고 4분기 전망도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4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11월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매일매일 시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고되기도 하지만 무언가 아침부터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느끼고 있고요. 제가 많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필터링해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네요. 남은 한 달도 함께 잘 마무리해서 올해 투자 수익률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데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